지명타자 순환이 일어날 것은 예상했지만 기아 타이거즈는 여러 해 동안 지명타자를 고정시킨 타격의 명수 최영우, 42, 삼성 라이온즈 와의 이별로 내년부터 지명타자 운용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원래 최근 몇 년간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았던 나성범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잔부상이 반복되는 김선빈 역시 지명타자로 자주 기용해야 할 선수이기도 하다. 실제로 나성범과 김선빈은 내년의 수비 이닝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두 선수가 지명타자 역할을 어색해할 가능성도 있다. 수비를 하지 않으면 몸이 뻣뻣해지며 타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는 야구 선수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상 위험을 낮추고 강점인 타격 능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성범과 김선빈이 지명타자 역할에 익숙해져야 한다. 내년이면 37세이다.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아니다. 나성범의 6년 150억 원 계약은 2년, 김선빈의 3년 30억 원 계약은 이제 1년 남았다. 즉, 이후 1에서 2년이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즌이다. 지명타자 적응이 핵심 과제다. 그러나 지명타자의 기회는 나성범과 김선빈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선수들에게도 언제든 열려있다. 예를 들어 타격 능력만큼은 인정받는 윤도현을 활용하기 위해 지명타자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아직 1군에서 타격 재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김석환이나 변우혁 또한 지명타자 순환이 반가운 구성원이다. 그러나 내년 시즌의 외국인 타자는 불확실한 요소다. 멀티 내야수 제리드 데일과 내외야 멀티맨 카스트로가 합류했다. 다양한 배치가 가능해진다. 우선 데일은 박찬호, 30, 두산 베어스, 가 빠진 주전 유격수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야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지만 유격수로 고정하는 것이 팀 안정성에 더 유리할 것이다. 카스트로는 포수를 제외한 7개 포지션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해외리그를 통틀어 이루수로 가장 많은 경기를 치렀다. 이론적으로는 데일과 함께 키스톤을 구성할 수도 있다. 내야보다 외야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아의 상황에 맞추려면 외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카스트로가 맞는 포지션에 따라 국내 선수들의 주전 경쟁 구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카스트로가 내야로 들어오면 2루와 3루 자원들이, 외야로 나가면 외야 자원들이 압박을 느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특정 포지션에 고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선수들에게는 일종의 자극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아는 최영우와 박찬호의 이탈로 타선의 힘이 크게 약화되었다.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이 내년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야 하며 이들 역시 부상 위험이 존재한다. 이들을 제외한 선수들의 타율이 올라가야 장기적으로 튼튼한 팀을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데일과 카스트로의 합류는 국내 선수들에게 위협이자 기회다. 특히 7개 포지션이 가능한 카스트로의 배치에 따라 기아 야수진의 전체적인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 최영우가 이적했다. 기아 타이거즈로서 다행인 점이 하나 있다면 지명타자 순환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최영우는 20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명타자 역할을 많이 맡았다. 144경기를 소화하는 현대 야구에선 지명타자 교체가 필수적이다. 핵심 타자들이 번갈아가며 수비 없이 지명타자를 수행해야 부상 관리와 체력 배분이 가능해진다. 기아가 지금까지 지명타자 순환을 해도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기아의 지명타자가 역대 최고 수준의 타자였기 때문이다. 배팅 하나로 40대에도 리그 정상급을 유지했고 결국 43세 시즌을 앞두고 2년 26억 원 계약을 따냈다. 계약 상대는 기아가 아닌 삼성이었지만 최영우가 떠나면서 기아의 중심 타선의 비상 신호가 켜졌다. 최영우의 공백을 후배들이 조금씩 나누어 메꿔야 한다. 다만 어차피 최영우의 현역 생활이 오래 남지 않았고 기아가 결국 해내야 할 일이라면 미리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명타자 순환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선수는 나성범과 김선빈이다.
두 선수는 최근 2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다리 부상에 고생해왔다. 나성범은 4번 타자로서의 책임까지 짊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성범이 아니라면 새 외국인 타자, 그마저 안 되면 김도영이 4번을 맡아야 할 것이다. 나성범만큼 김선빈의 생산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선빈은 올해 종아리 부상만 2차례 당하며 84경기 출전에 그쳤다. 2022 시즌 140경기 출장 이후 최근 3년간 119경기, 116경기, 84경기를 기록했다. 이제 140경기 이상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다. 2008년 데뷔 후 130경기 이상 출전한 시즌은 단 3번뿐이었다. 단, 다음 시즌의 외국인 타자는 예측 변수다. 만능 내야수 제리드 데일과 내외야 유틸리 플레이어 카스트로가 영입되었다. 여러 조합이 가능해졌다. 먼저 데일은 박찬호, 30, 두산 베어스, 가 떠난 주전 유격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야 모든 위치를 커버할 수 있으나 유격수에 고정시키는 것이 안정성을 높이는 길이다. 카스트로는 포수를 제외한 7개 포지션 모두를 소화할 수 있다.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해외 리그를 통틀어 이루수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 이론적으로 데일과 함께 이루 유격 콤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내야보다 외야 경험이 적기에 기아의 상황을 고려하면 외야 수비를 보게 될 것이다. 카스트로가 어떤 위치를 담당하느냐에 따라 국내 선수들의 주전 경쟁 구도가 완전히 변할 수 있다. 카스트로가 내야에 배치되면 2루와 3루 자원들이, 외야로 가면 외야 자원들이 경쟁 압박을 받게 된다. 결국 특정 포지션에 정착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내 선수들에게는 일종의 경쟁 촉매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기아는 최영우와 박찬호의 이탈로 타격 전력이 크게 하락했다.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이 내년 반드시 좋은 활약을 펼쳐야 하는데 이들 또한 부상 위험을 안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타격 성적이 향상되어야 장기적으로 균형 잡힌 팀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데일과 카스트로의 합류는 국내 선수들에게 위협이자 기회다. 특히 7개 포지션이 가능한 카스트로의 배치에 따라 기아 야수진의 전체적인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올해가 최악이었다. 2년 만에 다시 종아리 부상으로 오래 빠진 끝에 82경기 출장에 그쳤다. 지난 2024년과 달리 결국 타격도 회복되지 못했다. 82경기에서 타율 0.268 홈런 36타점 오패스 0.825를 기록했다. 시즌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팬들에게 너무 죄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성범은 팀에서 개인 훈련과 몸 관리를 가장 꼼꼼히 하는 선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지난 3년간 다리 부상과 가장 많이 맞닥뜨린 선수이기도 했다.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시각, 내년이면 37세이니 더 이상 정경기를 바라기 힘들다는 냉정한 시각이 공존한다. 하지만 최영우도 38에서 39세 시즌에 침체를 겪은 뒤 40세 시즌부터 재기한 사례다. 나성범은 더 이상 젊지 않다. 최영우가 매우 특별한 케이스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성범이 내년에 2023에서 2025년에 최영우처럼 부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최영우가 없다면 나성범은 내년부터 다리를 적절히 아끼며 지명타자로 출전하는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것이 나성범의 타격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정 지명타자로 3기보다 지명타자 순환을 하되 나성범이 수비에서 체력을 보존하는 비중이 클 듯하다. 나성범의 6년 150억 원 FA 계약은 이제 2년 남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팀의 어려운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모든 기아 관계자가 나성범을 중심으로 여기며 마지막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나성범의 내년 성적이 곧 2026 시즌 기아의 운명과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